안녕하세요. 복리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길 복리단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동산 사장님은 누구 편일까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사장님들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서 본 물건들을 보기 위해 임장을 갈 때도 마주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타나서 계약을 할 때도 이분들과 반드시 마주치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 경력이 짧다 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역할에 대해 간혹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첫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시려면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우랍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의 중간에 서서 부동산 거래가 매끄럽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경험이 짧다 보면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을 중개인이 아닌 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투자 조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사장님을 내 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부동산 초보인 나보다 부동산 경력도 길고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초보인 분들보다 부동산 지식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매도자가 손해를 보고 팔아도 상관이 없고, 매수자가 비싸게 주고 사는 것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처해 있는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래를 합법적으로 성사시키고 거래 수수료를 잘 받으면 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랍니다. 매수자가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니랍니다. 가치 계산을 제대로 못한 매수자의 잘못이고, 매수자가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랍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경력이 짧으시다면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게 좋고, 이분들이 어떤 물건을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인 내 스스로 이게 정말 투자하기 좋은 대상인지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노력을 통해 꾸준히 쌓아놓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부동산 사장님은 누구 편일까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리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길 복리단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